룰이 기본 4네요. 기본 4.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가 나오면 여기 보세요. 이제 시작합시다. 평균 변화율 표현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자, 이렇게 하셔도 평균 변화율인데 이것도 있죠. 자, 보통은 요걸 많이 써요. 뭐 그렇다고 이걸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본 다음에 A 근처에서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돼요. 얘는 그림이 명확하거든요. 요거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A가 여기 있고 A로부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A 플러스 H가 있어요. 두 점을 이렇게 있는 기울기겠죠. 그죠? 근데 반면에 이 녀석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A, B를 잇는 평균 변화율이어서 B 근처에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A 근처라고 하든 B 근처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리미트를 붙일 때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이 녀석은 이제 리미트를 붙여서 가게 되면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바뀔 거고, 자, 이 녀석은 A 근처에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했으면 B를 A로 보내버리면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바뀌겠죠. 그래서 저 두 식을 본 다음에 어디 근처에서의 평균 변화율인지 읽어낼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읽어냄과 동시에 그림도 같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요 식들이 의미 있는 식들이라는 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 미래에도 계속 이걸 갖다 쓸 거거든요. 이거 하나로 다 풀립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표현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두 점을 잇는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 자체를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델타 X. 어서 와. 이름이? 자, 여기서 말하는 요 H가 결국에는 요거예요. 요 H고 요게 델타 X입니다. X의 변화.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뭐 H라고 쓰는 이유는 델타 X라고 쓰기 귀찮아서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뭐 H라고 써져 있든 델타 X라고 써져 있든 큰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가 같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fx가 요딴 함수인데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에서 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요거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1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물론 1 근처에서 평균 변화율, 4 근처에서 평균 변화율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정확한 건 1부터 4까지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에서의 미분계수는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H 빼기 FA 하고 H 한 다음에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자, 이게 A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겠죠. A 근처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되니까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면서 미분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그럼 F4를 집어넣으면 64, F1은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마이너스 1은 사라질 거예요. 그쵸? 그리고 4 빼기 1하니까 3 돼서 여기가 63 나오고 나누기 3 하니까 왼쪽은 21 나와요. 그럼 오른쪽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A 플러스 H를 집어넣게 되면은 A 플러스 H의 세제곱, 오른쪽은 빼기 A의 세제곱, 그리고 H. 역시 마이너스 1은 사라질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려고 전개 때리면 세제곱에 A제곱에 H에 3의 A에 H의 제곱에 H의 세제곱 그리고
h 이렇게 되겠죠. 여기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끼리 날아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h가 하나씩 없어질 겁니다. 1승, 2승. 그러면 여기서 h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 뒤에 있는 녀석들은 다 죽어요. 누구만 살아나냐면 얘만 살아남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3a의 제곱만 살아남을 거고, 요게 표기상은 f'a라고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같다예요. 20이라고 3a 제곱이 같다. 그럼 여기가 7이 될 거고, 따라서 a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정의대로 평균 변화율 쓰고 미분계수 쓰고 해가지고 그냥 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8번 옆에 있는 거 따라 풀기 해봅시다. 2.2의 기본사라고? 2.2의 기본사요? 아, 그러네. 어쩐지 너무 느리다고 느꼈어. 잘 얘기해줬어. 2.2의 기본사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오, 이야. 여기에 요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 귀납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 여러분들이 곱미분법을 배웠을 겁니다. 자, 이거 미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y'은 f' g, f, g' 이렇게 들어가겠죠? 만약에 f, g, h였으면 미분하라고 하면 FGH, FGH, FGH 쓰신 다음에 너 순차적으로 미분해서 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거 이용해가지고 이 fx의 n제곱도 할 수 있어요. 자, fx 곱하기 fx를 미분하라고 하면 앞에 거 미분에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f 프라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만약에 f의 세제곱이었으면 f랑 f제곱으로 쪼개세요. F로 쪼개지 말고. 왜냐면 f제곱은 이미 위에서 미분하고 구해놨기 때문에. 자, 이거 미분하면은 y'은 앞에 거 미분에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는데 미분한 거 써놨죠. 여기다가 f 프라임 이러면 되겠죠. 그럼 결과는 f제곱 f 프라임이 3개 있는 거예요. 여기 2개 있고 여기 1개 있죠. 3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4제곱이면 어떻게 되나? f 곱하기 f 세제곱으로 만들고 프라임 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야 되는데 위에서 했죠? 3f제곱 f 프라임. 자, 그러면 f 프라임 세제곱이 여기 1개 있고 여기 3개 있어요. 그럼 총 4개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규칙이 뭔지 보기 위해서 핵심만 딱 쓰면은 규칙이 보여요. 자, y는 f일 때, y는 f제곱일 때, y는 f세제곱일 때, y는 f4제곱일 때. 규칙 보기 위해서 너는 1제곱일 때라고 씁시다. 자, 그럼 얘는 f 프라임 나와요. 얘는 2f 프라임, 얘는 3f제곱 f 프라임, 얘는 4f세제곱 f 프라임. 자, 그러면 규칙을 위해서 여기 1, 그럼 여기는 0 쓰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1. 자, 그리고 따라가 보면 여기가 1이면 여기 1이에요.
2면 2예요. 3이면 3이고 4면 4입니다. 규칙 보이죠? 이름이 예. 그리고 항상 여기 있는 숫자보다 여기가 항상 1씩 작아요. 그쵸? 그리고 뒤에는 프라임이 붙어요. 그래서 얘를 일반화 시켜보면 f의 n승을 미분하여라 하면 너 그대로 내려오고 n-1의 f 프라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y는 x의 n승 미분하여라 라고 하면 n 그대로고 n의 이렇게 n-1승까지 쓰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얘랑 비슷하게 하려면 요거 하시면 돼요. x를 뒤에다가 미분 한번 했다. 요 안에 있는 거.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얘도. 요거 그대로 x 미분한 듯이 미분한 거 쓰고 요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한 걸 여기다 써줍니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겉, 미분, 속, 미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이런 미분 방법을 귀납적으로 알게 된 거고 이거 말고도 있어요. 훨씬 깔끔하고 클리어한 느낌이 있어요.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쓰게 되면은 더 깔끔한데 그거를 소개하기에는 좀 다른 얘기를 또 했다가 가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실전에서. 연습해봅시다. 10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21승을 미분하래요. 그럼 어떻게 했죠? 이게 x처럼 생각하고 미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x 안에 있는 거 미분한 거 쓰시면 되겠지. x 미분하면 1이니까 여기 있는 것도 똑같이 f로 미분한 다음에 f 안에 있는 거 미분. 그러니까 요게 별이라고 보면 별 미분이에요. 그럼 21에 10의 x제곱에 x 빼기 1에 여기가 20 그대로 가고 요 안에 있는 거 미분하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쓰면 되죠? 20x에 플러스 1. 자, 이러면 되겠죠. 겉에 있는 거 미분, 안에 있는 거 미분.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패턴 따라올 수 있겠어요?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러면 ax의 제곱에 b 요거의 n승 미분해보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미분 n ax의 제곱 플러스 b n-1 그리고 속미분 쓰시면 2ax 자, 이거 곱하기 관계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x의 10승 빼기 x 더하기 1에 여기는 20승 미분하여라 라고 하면 겉미분해서 x의 10승 빼기 x 더하기 1에 19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미분 다시 하면 10x의 9승 빼기 1 하고 괄호 닫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는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 자, 요 방법으로 여기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미분법을 가볍게 구해보자. 뭐 구했네? 밑에 있는 거 바로. 요거. 얘를 미분해서 f'1을 구해보자. 그러면 f'(x) 하게 되면 겉 미분 3승 속에 있는 거 미분 4x 자 그럼 됐죠?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겉미분 속미분입니다.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Let's go.
나이스 퀘스천. 뭡니까? 자, 잘했어.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거 있지? 가로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한 거 여기다 쓰시면 돼. 그럼 6x겠지. 자, 여기도 똑같이 했잖아? 미분을 해서 n 내려오고 n-1 됐지. 여기 있는 거를 미분한 거 여기다 썼잖아. 가로 안에 있는 거. 똑같이. 이렇게. 자, 어려움이 있으신 분 부끄러워 말고 손을 드세요. 찾아가겠습니다. 네. 음. 음.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미분법 다 써서 풀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힌트 3번이 안 된다 하시면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너란 함수랑 너라는 함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f 프라임 g f g 프라임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하니까 1, 뒤에 거 그대로 3, 앞에 거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해야 돼요. 그러면 겉 미분합니다. 그 다음에 속 미분합니다. 이렇게 쓰셔야 맞는 거예요. 겉 미분, 속 미분. 자,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를,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를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B반이니까 한번 이해해볼래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게요. 건미분, 이거 이해하면 건미분, 속미분이라는 얘기 할 필요도 없어지고 좀 미분이 더 쉬워집니다.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잘 보면. 자,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톱니바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A, B, C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 친구가 5바퀴 돌아갈 때 이 친구가 7바퀴, 이 친구가 2바퀴 돌아갈 때 얘는 3바퀴 돌아간대요. 그럼 A가 1바퀴 돌아갈 때 C는 몇 바퀴 돌아갈까라고 구하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여기를 최소 공배수 14로 맞춘 다음에 여기 2배 하니까 여기는 10, 여기는 7배 하니까 21. 그래서 여기가 10분의 21바퀴 돌아가겠군이라고 구할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게 뭐 어떻게 되냐면 이 5대 7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쓰면 끝나요. 5대 7. 자, 이거 5대 7이죠. 그죠? 저한테 배웠으면 A 대 B는 5대 7이다 라는 걸 내항 외항 곱하고 뭐 조금씩 조작하면 이거 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자, 그렇게 되면은 A 대 C가 궁금한 거니까 사실은 요거 구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 바로 못 구해서 얘를 징검다리를 놔요. 이렇게 B라는 녀석. 그럼 A 대 B는 구해져 있죠. 5 대 7로. 그 다음에 B 대 C는 2 대 3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나오죠. 자, 요 방법을 쓸 거예요. 어디에서? 미분에서. 잘 보세요.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다예요. A 대 C를 구하기 위해서는 A 대 B, B 대 C를 거쳐서 가도 상관이 없다. 이걸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또 해볼 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f의 a 플러스 h 빼기 fa가 f 프라임 a다라고 했죠. 그쵸? 자, 저 표현 방법은 유천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유럽에서 살고 있었고 동시대에 라이프니츠라는 아저씨가 독일에서 살고 있었는데 뉴턴이 이런 표기 방법을 만들고 있었을 때 라이프니츠도 미분을 발견해서 나름대로 뭔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은 교류를 한 적이 없는데 독자적으로 수학의 미분 체계가 발전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표기 방법인데 자, 여기 있는 리미트 있죠. 리미트. 굉장히 작은 수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h를.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할 때 이 미는 미량 할 때 그 미예요. 작다의 미고 여기는 나눌 뿐이거든요. 그럼 얘가 진짜로 작은 수로 나누고 있는지 보세요. 진짜로 작은 수로 나누고 있나요? Yes.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수로 나눈다. 근데 얘도 나름대로 분수거든요. 그래서 요딴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리미트를 자꾸 들고 다니기 불편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또 어떤 식으로도 표현이 되냐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얘가 미분이긴 한데 어디에서의 미분계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표현이 애매해지는 거지.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개발한 게 뭐냐면 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이거 자꾸 달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굉장히 작은 변화일 거잖아, 델타 x가.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쓰면 안 될까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로 해요. 그럼 얘는 굉장히 작은 x라는 뜻이에요. 그냥 델타 x 하면은 작은 x가 아니에요. 그냥 변화인데 이렇게 써버리면 극한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x분의 굉장히 작은 y.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쓰기로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만약에 3의 x제곱에 플러스 10의 x 더하기 1을 원래는 우리는 이렇게 미분하는 거죠. 굉장히 작은 x로. x로 미분한다니까 얘는 6의 x 플러스 10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10승에 10x 플러스 1을 20승 한 거를 한번 x로 미분해 볼래 하니까 오우 쉣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톱니바퀴 현상을 이용할 겁니다. 뒤에 3의 x의 10승에 10의 x의 플러스 1로 미분한 다음에 다시 뒤에 3의 x의 10승에 10x의 플러스 1을 dx로 미분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 미분 방법은 알고 있어요.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별의 20승을 별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요거는 어떻게 배웠죠? 20 곱하기 별 19승 이렇게 배웠죠. 이거 아닙니까? dx의 20승 얘는 20 x의 19승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가 겉미분이 됐던 거예요. 20에 3의 x의 10승에 10의 x 플러스 1 여기가 19. 그 다음에 여기를 속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30의 x의 9승에 10. 그래서 겉미분, 속미분이 탄생했던 겁니다.
이게 가장 깔끔한 얘기죠. 수학적으로. 나머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이걸 이해시키기 힘드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겉미분, 속미분이라는 것을 귀납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근데 요걸 기억하면은 이제 겉미분, 속미분이 헷갈릴 리가 전혀 없어요. 요렇게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줍니다. 자, f의 x 플러스 1은 어쩌고저쩌고 평행이동 함수인데 다 필요 없어요. 평행이동을 네가 얼마를 했든지 간에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도함수도 평행이동 한 겁니다. 그러겠죠. 그죠? 어떤 A라는 위치에서의 접선이 있었는데 이 함수를 다 평행이동시키면 이 위치에 따른 정보의 도함수도 다 평행이동했겠지.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 여기 보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랑 gx가 있는데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한대요. 그때 미분을 해봅시다. 자, 미분은 항등식만 가능한 거예요.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줬기 때문에 항등식이에요. 미분을 해보면 f 프라임 x겠지 뭐 왼쪽. 그리고 여기는 곱미분 써야겠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야 되는데 평행이동 돼 있네? 상관없어. 프라임만 붙이면 끝이에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구하래. 그러면 주어진 거 뭔지 봐봐요. 아, F'이라 알고 있네? 그럼 1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가 G2, 여기는 3, G'2. 자, 그리고 나서 봅시다. 자, 이 녀석 3이에요. 이 녀석 2죠? 그럼 이 녀석만 미지수니까 구했겠죠. 식 정리하면.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평행 이동한 거는 그냥 프라임 붙이면 미분 끝난 거예요. 자, 옆에 따라 풀기 해봅시다. 뭐가 지금 안 되는 분. 그지? 어디? 요건 이해 갔어? 자, 그러면은 이 윗줄에 있는 요 식이 항등식이죠? 미분 한번 해볼까? 아, 그 곱미분 써야죠. 곱미분. 곱미분이 뭔지 알지? 아, 기억 안 난다. 곱미분. 자, 곱미분이 뭐냐? 자, 리뷰하면서 가야 돼요. 여기는 미분법은 바로바로 체득이 안 돼 있으면 그 뒤에 아무것도 안 쌓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F 곱하기 G. 자, 이런 게 있으면 얘를 미분하라고 하면은 F 프라임 G, F G 프라임 이렇게 하면 미분이 끝난 거예요. 이게 곱 미분이에요. 여기 아닙니다. F 프라임 하라고 하면 너도 미분하고 너도 미분하면 될 것 같지? 이거 아니에요. 요게 도함수예요. 요게 미분한 거 Y를 이해 갔어요? 응. 요 방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자, 두 개 함수가 곱해져 있죠. x제곱 플러스 2랑 g라는 함수랑 곱해져 있잖아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이거 쓰라는 거예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오케이? 해보세요. 다 됐어? 아직 안 됐어? 아직이야. 여기 왜 1 들어가 있어? 어디를? x-1을 왜 미분하죠? gx-1이지. 얘 자체의 프라임. 그렇죠. 아, 자, 아직 안 되신 분? 다 됐어요? 뭐 또 막혔어? 미분은 잘했네. 응. 자, 넘어가겠습니다. 곱미분법 잘 쓰셔야 돼요. 자, 여기도 곱미분법을 쓰는 문제입니다. 계속 연습하라는 거지. g의 함수가 x제곱에 3x에 이게 한 개의 함수라고 봅시다. 그리고 fx 이렇게 한 개. 그러면 g를 미분하여라 라고 하면 앞에 거 함수 미분, 뒤에 거 함수 그대로, 앞에 거 함수 그대로, 뒤에 거 함수 미분은 그냥 프라임 붙이면 끝. 그리고 나서 알려준 게 너니까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G'1, 5, F1, 여기는 4, F'1. 자, F'1은 2, F1은 3이니까 산수에서 2가 구하 나왔겠네. 자, 요거 따라 풀기 해봅시다. 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럼 곱미분 이제 되는 것 같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요. 자, 여기는 뭐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개념인데 조금 더 빠른 뭔가가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fx가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 미분에서 그 인수값을 한번 집어넣어 볼래?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곱미분 써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때렸는데 여기다 이제 A 집어넣으면 QA만 살아남죠. 이게 다 죽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얘 공미분 쓰고 이 과정 거쳐서 이렇게 갈 필요가 없이 얘를 가린 다음에 A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러면 F'A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렇게 기억하자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자 이겁니다. 쇼컷으로. 아주 특수하게. 자, 그러면 자, fx가 있는데 x-1, x-2, x-3,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요딴 식으로 돼 있는데 f'3 구하라고 하면 이거 공미분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그냥 한 번 가리고 3 집어넣자. 그러면 3 빼기 1, 3 빼기 2, 3의 제곱에 3 더하기 1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쌤, 만약에 fx에 x-2, x-3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면 어떻게 합니까? 자, 잘 보세요. 한 번만 가렸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 가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두 번 가리는 거예요. 왜 두 번 가리는 거냐면 얘는 사실은 x-3이 몇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3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빵이죠. 그러니까 얘는 F'3은 빵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제곱은 두 개 있는 겁니다. 가리시면 안 돼요. 두 개 가려지는 거니까 풀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봅시다, 또. 뭐야? F'의 값을 구해라. 가려갖고 1 집어넣자. 1, 1. 그럼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자, 이제 슬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말해봐라 라고 하면 지금 최근까지 그리고 방금 전까지 배웠던 게 미분법이라는 겁니다. 미분법. 미분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야, x의 n승에 도함수 한번 구해볼래? 그럼 여러분들이 미분법을 몰랐다고 해봅시다. 미분법을 몰라. 미분법 알아 버전이 있겠죠? 자, 미분법을 모르게 되면은 f의 x 플러스 h의 빼기 f의 x의 h 극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극한 계산. 대입 해가지고
x 플러스 h에다가 n승 때리고 이게 x의 n승에다가 h 한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전개 때린 다음에 h 싹 다 약분하고 0으로 보내는 거지. 졸라게 귀찮죠. 근데 이제 미분을 알게 됐으니까 그 과정이 필요가 없어졌다. 이미 계산해 놓은 거 갖다 쓴 거죠,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거 만든 거잖아, 원래. 결과만 갖다 쓰는 걸로.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야, 미분이 이 과정을 다 결과를 써놓은 거니까 좀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보세요. 미분의 이름이 왜 미분이라고? 굉장히 작은 걸로 나눈다. 굉장히 작은 걸로 나누는데 얘도 혹시 미분? 이렇게 보자는 거지. 자, 그럼 얘는 1 근처에서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쵸? 윽 하시면 1 찍혀 있고 오른쪽으로 H, 왼쪽으로 H. 그래서 여기 두 점을 착 이으면서 점점 1의 접선에 가까이 가고 있는 평균 변화율, 1 근처 평균 변화율. 이거의 극한은 1에서의 뭐가 되겠습니까? 순간 변화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자,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요딴 모양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자, 요딴 모양이 만들어져야지만 뭐죠? 미분 계수예요. 미분 계수 정의래며. 자,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세모였으면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세모. 이 동그라미 세모면 여기도 사실은 동그라미 빼기 세모예요. 동그라미 세모꼴은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의미 있는 미분계수로 보려면 동그라미 세모식이 있어야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에 1 플러스 h에다가 빼기 f에 1 마이너스 h 돼 있으면 동그라미 빼기 세모가 있으면 돼요. 자, 그랬더니만 2h가 만들어져 버리네. 그래서 보정값으로 2를 곱해주면 원래식하고 같아지죠. 그럼 이마만큼은 의미가 있어요. 뭐로? F'1로. 얘는 F'1로 수렴을 만듭니다. 따라서 결과는 F'1 곱하기 2 해서 미분한다면 1대라고 하고 끝나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원래 같았으면 여기에다가 이거 다 빼라고 한 다음에 계산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계산이 다 날라간 거예요. 왜 날라갔지? 미분을 하게 되면서 극한 계산이 생략됐어요. 결과만 같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의 아이디어는 야, 작은 걸로 나눈다고 미분으로 바꿔볼까? 이 생각을 계속 할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나? 없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F의 3 플러스 2H 빼기 F의 3 마이너스 H. 여기에 H,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굉장히 작은 걸로 나누네 미분으로 만들 수 있겠군. 그러면 뭐가 필요해? 동그라미 세모가 일단 필요합니다. 만드세요. F의 3 플러스 2H 빼기 F의 3 마이너스 H 3 플러스 2H 빼기 3 마이너스 H. 자, 그러면 여기는 3H가 만들어지죠. 곱하기 3만큼 성형수술을 해주면 끝나요.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 F'3으로 수렴. 그리고 곱하기 3에서 답 내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따라 풀기. Let's go.
아이패드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아이패드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네. 앞에서는 바로 못 고쳐. 아니요. 줄 수 있어요. 2 플러스 h 그대로 내려고 2 마이너스 h 그대로 나와 내려오면 되겠죠? 곱하기 2. 잘했네. 이거 앞에서는 고치지 않고 대입해서 풀었죠. 그냥 함수의 극한에서 못 고친 게 아니라 안 고친 겁니다. 자, 안 되시는 분? 왔어. 요거? 요? 얘는 어디에서의 미분계수죠? F'을 구하면 되죠. 확신이 없었던 건가? F'이. 저기 미분계수 저기 봐봐. 보여, 이제?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수업 끝나고 마무리 짓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항상 그날 한 건 그날 끝내세요. 나중에 해야지. 우리가 그런 족속이 아니죠. 우리는 나중에 하는 족속이 아닙니다. 그날 끝내세요. 다음 페이지. Let's go. 자, 여기도 똑같아요. 미분계수의 정의만 잘 보고 있으면 돼요. B를 A로 보낸다. F 프라임 뭐다? A. 여기 안에 있는 숫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시면 돼. 다 A로 가고 있죠. 그럼 F 프라임 A예요. 그 다음은 요딴 거 있다. 미분계수의 정의. 얘가 뭐다? F 프라임 A. 작은 걸로 나누고 있네. 그럼 미분을 의심하면 됩니다. 다 바꿀 수 있어요. 봅시다. 얘는 2로 가고 있지. 그럼 뭐 그냥 이건 바로 읽히지 않습니까? F 프라임이구만.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그럼 너는 성형이 좀 필요합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f1에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다시 성형해줘야겠죠? 요만큼. 그럼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f'1. 그럼 여기는 2분의 1, 너가 마이너스 2. 따라서 f'1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이용해서 a, b 값 구하자. 이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도 따라 풀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 힌트 써놨어요. 안 되시는 분들 보세요.
여기는 분모 혼자를 x-1로 나눠서 만드는 중이야. 뭐를? f'1을. 이렇게.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지. 이렇게. 얘 어디로 가? f'1. 자, 얘는 계산 가능하지. 그럼 결과물을 알겠네. 자, 다 되셨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했던 걸 잠깐 리뷰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 요딴 거를 이용해서 미분법으로 극한을 계산하자 했어요. 그때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이 미분계수의 정의의 모양으로 만들자 하거든. 그쵸? 그게 안 되면 그냥 싹 다 대입해가지고 풀어야 돼. 요거 x 대입하고 이거 싹 다 대입해가지고 풀어야 됐었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규칙이 뭐냐면 여기가 뭔가 나름대로 작은 수면 여기는 f가 등장해야 돼. 즉 함수가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지. 함수가 있어야 함수 미분할 거 아니야. 함수를 작은 거로 나누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 함수의 이름이 등장해야 돼. 구체적인 식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보세요. 19번. 만약에 요 딱으로 구체적인 식이 줘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반사적으로 얘를 우리는 이제 극한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극한을 많이 연습했지 미분을 많이 연습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x-1을 찾으려고 한다고. 조립제법하고.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녀석의 이름을 fx라고 그냥 우리가 지어버리자. 이러면 돼요. 그럼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과거의 거를 조금 리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영인자 얘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x가 0으로 가요. x분의 x. x가 0으로 가요. x제곱. x가 0으로 가요. x제곱 x. 자, 너는 발산, 너는 수렴, 너는 0. 자, 얘는 0이 아닌 수라고 배웠고 분자, 분모의 0의 개수를 따져보면 분자가 많고 개수가 같고 분모가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요 결과물만 보고 나서도 분자의 영인자가 몇 개가 있는지 추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적어도 수렴하려면 특히 0이 아닌 수로 수렴하려면 분자 분모의 영인자 개수가 같아야 되고 0으로 수렴했다는 얘기는 여기 0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잘 봅시다. 여기 영인자가 있네. 근데 이 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숫자란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영인자가 무조건 한 개는 있어야 돼요. 근데 답을 보니까 0은 없네. 그럼 한 개 있다는 얘기지. 그죠? 따라서 fx는 뭐를 갖는다?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니까 f는 얼마? 빵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를 fx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야. 근데 요게 이런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요걸 써줘요. f. 얘는 빵이잖아. 이제 해석이 되죠.
얘는 뭐가 되죠? F 프라임 1. 따라서 원래 같았으면 이거 뭐 계산을 오지게 했었어야 됐었으나 이제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간단해지겠죠. 이해갑니까? 저런 작업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응용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x의 세제곱에 x의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a에다가 x 마이너스 1 돼 있고 x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요 값이 뭔지 구해보래. 그러면은 여기 0인자 있으니까 여기 0인자가 무조건 있어야 되죠. 이름을 지어봅시다. F2는 얼마? 빵이에요. 그럼 너는 F'2로 바로 바뀔 거거든. 왜? fx에다가 F2를 빼고 x-2에다가 리미트였을 테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F'2를 계산하게 되면 A 값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원래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집어넣어서 빵이니까 A 값 구하고 이것도 조립제법 해가지고 인수분해하고 x-2로 약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제 A도 구할 필요가 없어. A 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해 갔습니까? 자, 밑에 거 한번 제가 더 해볼게요. 자, 저거를 만족시키는 n값을 한번 구해봐. 이름을 짓자. fx. f1은 얼마? 빵. 그러면 x-1분의 fx 빼기 f1. 왜? f1은 빵이니까. 이 녀석이 빵이니까. 써도 상관없죠? 그럼 너는 f'1이 되겠지. 미분에서 1 집어넣자 하니까 미분을 하게 되면은 f'x는 n에 n-3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x 1 집어넣으면 n-3 나오겠네. 네가 10이니까 n값은 13.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따라 풀기 해볼 겁니다. Let's go. 자, 이제 슬슬 넘어갈게요. 자, 21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21번도 똑같은 얘기예요.
보세요. 리미트 x가 헬로 가고 있을 때 x의 f1에다가 빼기 fx. 복잡도 하셔라. 자, 요 딱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니? 뭐 숫자니까 구하라고 했겠지? 그럼 수렴할 거고 여기 0인자 있으면 여기도 0인자 있을 텐데 너무 복잡해. 이 모양 만들기가 힘들어. 그럼 다시 내가 그냥 이름을 만들어 버리자. gx. 그래서 나는 g로 표현할래. 그럼 g 1은 빵이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에 gx에 g1을 뺀 꼴이 될 거고 너는 g' 1 이래버리면 끝나요. 그럼 이제 g를 미분하라고 하면 되겠죠. g가 뭔데? g가 x의 f1에 빼기 fx니까 요거 미분하러 갈 겁니다. 자, 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g 미분하면 x의 개수만 남아요. 숫자 f1. 그리고 뒤에는 함수 f'x. 자, 여기다가 뭐 집어넣자? 1. 그럼 g'1은 f1 빼기 f'1 이렇게 되겠죠. 근데 f1은 얼마냐면 4래요. 너는 2래요. 따라서 4 빼기 2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겠죠. 그래서 통째로 또 치환하는 겁니다.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막혔어? 자, 넘어가도 됩니까? 막힌 사람 없죠? 다음 페이지. 미분 가능성? 여긴 쉬었다 갑시다. 내용이 촥 바뀌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일단 받을 거고요. 질문은 영상이 다 올라올 겁니다. 지금 제작 중이고. 일단 통계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못하는지 제가 알아야지만 제가 서브 자료를 또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원리 질문 받을 거고요. 라이트 쌤 받을 겁니다. 자, 개념 원리는 확인 문제 몇 번이요? 연습 문제 몇 번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라이트 쌤은 그냥 번호만 모르시면 돼요. 자, 개념 원리부터 받겠습니다. 그리고요. 라이트 쌤도 부르셔도 됩니다. 라이트. 라이트. 자, 더 없나요?
15초 후에 마감합니다. 없으면. 자, 없나 봅니다. 없어요? 응. 자, 그러면 지금이 안 올리면서 10분이라 치고 20분에 만납시다. See you later.
자, 다시 갑시다.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인데, 미분 가능이라 함은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자, 이 값이 숫자, 즉 존재하면 끝이에요. 그럼 미분 가능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하나 더 있죠? 자, 요게 또 숫자. 그러면 요것도 미분 가능이에요. 자, 근데 얘를 조금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얘는 나름 또 지가 극한이니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있겠죠. 그래서 h가 0보다 살짝 클 때 a 플러스 h의 빼기 fa의 극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h가 0보다 살짝 작을 때 f에 a 플러스 h의 fa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얘는 나름대로 또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의미가 있는 식이죠. 평균 변화율.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a가 있고 오른쪽으로 h만큼 간 a 플러스 h에서 자, 오른쪽에 이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돼요. 그러면 이 극한 값은 접선이긴 할 텐데 오른쪽에서부터 접근해 오는 접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자,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죠.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우극한을. 나름대로 특이하게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반대로 좌미분계수겠죠. 오른쪽에서 접근해 오는 기울기의 극한, 왼쪽에서 접근하는 기울기의 극한이에요. 그 두 개가 같으면 극한 값이 일치하면서 존재한다가 되죠. 뭐에 의해서? 극한의 그 정의에 의해서. 그쵸? 극한의 정의는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하는 순간 존재하는 걸로 우리가 배웠어요. 맨 처음에. 근데 가만 따져보니까 기하학적으로 얘는 오른쪽에서 접근해오는 기울기, 얘는 왼쪽에서 접근해오는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석이 되다 보니 야, 그러면 그냥 기울기의 함수에 극한이 존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쵸? 도함수에 극한이 존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풀어헤쳐 보면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의 극한, 우미분계수 아니냐? 왼쪽에서 접근할 때 극한, 좌미분계수 아니냐? 이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이 일치하면은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같군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다시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쌤,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니요? 얘는 우리가 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근데 저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쵸? 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미분해가지고 A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제는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봐 버리면은 미분 가능할 때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일일이 계산을 해야만 해요. 미분계수 정의로. 근데 편법이 생겼다고요. 뭐라고요? 도함수의 극한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럼 또 미분을 해서 극한 써버리면 되니까 간단해지겠죠.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있었나요? 첫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서 이게 존재하는지 봅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을 따질 수 있죠. 뭐도 있죠? 도함수의 극한을 씁니다. 그게 일치하면은 또다시 미분 가능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얘는 뭐가 단점이냐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단층 구조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서 접근할 때 기울기랑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기울기는 분명 같을 텐데 얘는 끊겨 있어요. 자, 끊겨 있으면 미분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랑 플러스 뭐도 해야 되냐면 연속이란 얘기도 해줘야 돼요. 어디에서? A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함수값을 향해 가는지도 봐줘야 돼요. 오케이? 얘는 연속이란 얘기도 같이 하면서 도함수의 극한을 써야 되고 얘는 연속이란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얘가 만약 존재한다면 여기 영인자가 있으니 너도 영인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분자는 분명 영인자가 있어야 되니 요게 0으로 가고 있어야 됩니다. h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영인자가 있다는 얘기는 맞죠? 그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식 바꿔보면 리미트 f의 a 플러스 h가 fa라는 함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고 얘는 다시 식을 써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가 함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죠. 얘도 해석은 a 근처에서 a로 가고 있고 얘도 a 근처에서 a로 가고 있는 거죠. 해석은.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숫자란 얘기는 여기에 미분 가능한, 아니, 여기에 연속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얘는 연속이다라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확실한 거예요. 연속 얘기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한 방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우겠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미분 가능성 따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미분계수에 정의가 존재하면 그냥 뭐다? 얘는 미가다. 이렇게 돼버리면 미가입니다. 요것도 헷갈리니까 쓰지 마세요. 자, 요게 숫자다. 그러면 미가입니다. 그리고 미가이면 무조건 연속입니다. 자, 연속이면 미가인가요? 그건 아니죠. 자, 눈알과 동공으로 이렇게 뾰족합니다. 그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일치하지 않아요. 미가는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이 두 번째 방법은 리미트 f'(x) 즉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두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면은 존재한다는 건 이렇게 쓰면 되죠. 존재하면은 그때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일치하지 않겠냐. 단 무슨 얘기도 해야 되냐? x가 a로 갈 때 연속이란 얘기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요걸로 얘 해석해 보면 왼쪽에서 접근할 때 극한하고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의 기울기의 극한이 다르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릅니다. 미분 불가능해요. 왜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둘이 다른데 둘 중에 뭐로 선택해? 다르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면서 연속이라는 얘기도 해준다. 여기서는 왜 연속이라고 얘기 안 했냐? 연속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식 하나로 끝나고 얘는 연속 얘기도 따로 해주고. 결론만 보면 다시 이 식 하나로 끝나고 얘는 연속이라는 얘기 한번 해주고. 두 가지예요. 결론만 보면 자 봅시다. 미분 가능성 1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요걸로 갈 거예요. 계산이 싫잖아. 요건 계산 많이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 많이 갑니다. 실제로는. 자, 그러면 1에서 연속이니까 1 집어넣어서 같아야겠지. 그럼 a 플러스 b랑 1이랑 같아야겠네. 자, 연속 조건 썼고 그 다음 뭐 합니까? 미분해서 뭐 하자? 극한을 쓰자. 자, f 프라임 하게 되면 2ax 플러스 b 여기는 2x 그쵸? 그 다음에 1로 보내보면 둘이 같아야 돼요. 2a 플러스 b랑 2랑 같다. 뭐 쓴 거죠? 요거 쓴 겁니다.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 그래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다. 얘랑 연속이다. 두 개 연립하시면 AB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거만 있습니다. 결론부터 요거. 왜? 계산이 간단하니까.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자, 다 되신 것 같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눗셈 건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또 높은 벽이 뭐냐면 나머지 정리예요. 졸라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시죠. fx를 어떤 식 d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자, 얘는 디바이더, 쿼션트, 리메인더예요. 나누는 수, 목, 나머지. 나누는 수, 목, 나머지. 그리고 얘 정체성은 항등식이며 D의 차수보다 반드시 낮으면 나머지로 인정하기로 약속되었었습니다. 자, 이게 또 미분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만약에 fx가 x-1에 나눴을 때 몫이 있었고 나머지가 있었다. 이제 나머지를 구해봐라 하면은 여기서는 너무 쉬워. 만약에 뭐 여기가 x세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식이었으면 1 집어넣으면 나머지 정리해서 r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이거야. 이건 너무 쉽죠. 그럼 뭐 미분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고1 버전으로 풀린다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x의 세제곱에 x를 x-1의 제곱으로 쳐 나눠버리면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버린단 말이지. 1차 이하라는 거를 무난하게 쓰면 ax 플러스 b예요. 이 a랑 b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졸라게 힘들었죠. 1 집어넣었더니 a 플러스 b 걔는 3이네. 어떡하지? 이러고 끝나버렸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뭐가 있었겠지. 그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지금 고1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1 집어넣고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 이거 3인 거밖에.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해보자는 거지. 자, 미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걸로 나누는 것도 있는데 그냥 계산 관점에서 뭐 보면 새로운 항등식을 탄생시킵니다. 이쪽을 미분을 팍 하시면 새로운 항등식 하나 나오죠. 2차식. 그럼 여기도 새로운 항등식이 탄생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식 하나를 보너스로 얻을 수 있어요. 항상 성립하는 새로운 식. 자, 여기 미분합시다. 3의 x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미분하게 되면은 f 프라임 x였고 너 미분하면 2의 x-1의 q 플러스 x-1의 제곱에 q 프라임 x 플러스 a. 항등식. 여기다 1을 때려박는 순간 이 친구들이 다 뒤져버려요. 그리고 a 값이 뭐였는지 정체가 밝혀지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A 구하고 B 구했을 테니까 끝난 거예요. 물론 고1 버전을 풀려고 하면은 진짜로 나눠버리면 끝나요.
제일 무식한 거. 그 외에 기타 등등등등 뭐 있었겠죠. 그 생략. 어쨌든 이제는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미분의 어떤 성질? 항등식을 창조하는 거. 새로운 항등식을 이 친구가 만들어줍니다. 그걸 이용해서 풀자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새로운 식을 하나 더 만든다. 자, 여기 봅시다. x의 6승에 ax의 3승에 플러스 b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쳐 떨어지고 있을 때 a랑 b를 구해봐라. 그러면 첫 번째로 x가 1일 때 하고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럼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뺑 이러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 하나가 더 필요해. 그래가지고 미분을 해서 새로운 식 하나를 창조시키자. 6x의 5승에 3ax의 제곱 때려버리고 여기다가 미분을 하니까 2의 x-1의 q 플러스 x-1의 제곱의 q 프라임 1 집어넣으면 다 날라가요. a가 구했겠죠. 물론 오늘 배웠던 거 쓰시면 액마 1, q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 가리고 1 집어넣으면 빵 된다는 거 바로 보입니다. 그죠? 그거 쓰시는 게 빠르겠죠. 여기는 당연히 빵이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분은 뭐다? 새로운 식을 하나 창조하는 거다. 밑에 또 가봅시다. 쓱싹 쓱싹 쓱싹. x의 10승 3의 x의 5승에 플러스 1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쳐 나눴을 때 몫이 뭔지는 있었으나 관심 없고 나머지는 안 x. 그러면 너는 무조건 1차 이하입니다. 설마 이거를 보고 1차라고 생각하는 그런 흑우는 없지? a가 0이면은 상수가 돼요. 1차 이하입니다. 이 표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식 하나 나오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은 얼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그 다음에 미분에서 뭐 집어넣자? 마이너스 1 집어넣자. 그럼 이거 두 개니까 여기 곱하기 x 플러스 1 해놓고 미분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거 가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여기 다 날라가고 그죠? 그럼 여기 미분 10x의 9승 그 다음에 15x 제곱 그리고 0 그리고 여기다 1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15니까 오른쪽은 일단 5 이쪽은 가리고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이게 다 날아가고 여기 미분한 거 A A는 5 가리고 했어요. 가리고 하는 거 서두시면 그냥 다 미분하세요. 언젠간 여러분의 손이 애원할 겁니다. 제발 왜야 가리고 좀 해볼래요?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따라풀기 해봅시다.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드세요. 예. 눈이 별로 안 좋나 봐. 어디? 자, 일단은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 해봐. 그 고1이 문제야. 지금 고1이 안 돼서 미분을 모르는 게 아니야. 이 봐봐.
fx를 어떤 수로 나눌 건데 어떤 수의 이름을 일단 d라고 해볼게. d가 문제 상황에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녀석의 이름을 내가 d라고 했다고. 그럼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다시 fx가 된다고. 이건 항상 그래. 항등식이야. 예를 들어 볼까? 야, 30을 7로 나눠봐. 몫이 4야. 나머지 얼마야? 2야. 그럼 30이라는 숫자는 7이 4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2만큼 빠져있음 이 뜻이니까 더하시면 이게 항상 성립하지. D, Q, R 디바이더 쿼션트 리메인더라고. 항상 성립한다고. 항상 우주 어딜 가든 니도 항상 성립한다고. 일단은 이걸 써야 스타트 할 수 있는 거야. 썼지? 이것만 쓰면 끝난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식 하나 나와. 식이 하나 더 필요하지. A, B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하자고? 미분해서 새로운 식을 창조하자고. 그냥 미분 때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야? 가려야겠지. 여기 날라가고. 여기 미분하면 얼마? A. 오케이. 여기 미분하면 식이 나와. 거기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5.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1분만 더 드릴게요. 역시 나머지 정리는 조만간 교육과정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그거 사라지면 도대체 뭐 가르쳐야 돼? 힘들어하는 게 나머지 정리. 안 되는 사람, 아, 어디에서 안 돼요? 네. 미분했고, 여기도 미분하면 되네. 오른쪽도 미분해야지. 왼쪽은 미분했으면. 분미분 쓰시면 되죠. 하세요, 미분. 이해. 건미분, 속미분 해야겠지. 건미분, 속미분. 어떤 게? 나머지를 이빠서 아, 오케이. 건미분, 속미분. 기억나요? fx의 n승을 미분하여라 라고 하면 n 그대로 내려와 n-1이야. 요거를 미분한 거 여기다 써야겠지. 그럼 똑같이 요거 그대로 내려와. 그지?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 미분한 거를 여기다 쓰시면 되겠지. 이 내려왔잖아. 그렇지. 그렇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그렇지. 거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지. 다 날라가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를 어, 어, 얘 두 개 있는 걸로 생각하고 가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아까 했었죠. 그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럼 바로 나오잖아요. 이해가셨죠? 그죠? 한 거 맞지? 안 익숙해서 그래. 안 익숙해서. 그러니까 그냥 미분해서 하셔도 돼. 응. 응.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왜 나와? 비가 없잖아, 지금 여기에. 아, 여기 비가 없잖아. 됐어요? 친구? 프렌드? 안 된 것 같아? 어디 봐봐. 자, 위에 건 됐어? 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식 하나 나오지. 오! 항등식이잖아. 그러면은 1 빼기 A 더하기 B는 얼마야? 오! 그 다음에 새로운 식 필요하니까 미분해. 그럼 마이너스 1 또 집어넣을 거야. 미분했네. 오른쪽 미분은 뭐야? 분미분 해야겠지. 2에 x 플러스 1 그리고 q.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제곱에 q 프라임. 마이너스 1 주면 다 날라가지.
그래서 A가 얼마나 오겠어? 100. 안 된 사람. Hey boy. 돼서요? Good. 알 수 있습니다. 고2 때 나머지 정리 어려웠죠? 그죠? 뭐 나머지 정리 뭐 저세상 문제도 만들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자, 시간이 애매한 게 아니라 끝나버렸네? 여러분, 동함수가 끝났습니다. 와우. 그 다음부터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데, 여기 족밥이에요. 졸라 쉽습니다. 발로도 풀어요. 개 쉬워요. 진짜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갑자기 중학교 2학년 1학기가 생각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업 정리를 푸시면 되고, 했던 것 중에서 잘 모르겠는 것들 무조건 해결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수업 정리가 다 안 되시면은 수업 끝나고 홀로 가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다 확인 받으세요. 자, 시작하세요.